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의 시간은 이제 옵션의 본질 8번째 강의 시간으로요. 지난 시간에 버터플라이 포지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그 콘돌이라는 포지션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버터플라이처럼 콘돌 역시 그 포지션 이름, 전술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콘돌 포지션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제 우선은 이 포지션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포지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들어가면 좋으냐, 이런 부분에 실전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에 포커싱을 하겠습니다. 콘돌 공부를 하기 전에 그 버터플라이 공부를 했었던 걸 간략하게 다시 복습 삼아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우리 버터플라이 공부를 할 때 포지션을 이해를 할 때, 그쵸? 버터플라이 나비의 모양새에서 만기 손익곡선과 이렇게 될 경우, 벌어질 때 버터플라이 매도죠. 벌어질 때 수익이 나는, 그리고 버터플라이 매수라 그러면 날개, 나비의 날개, 그리고 이 모양, 이게 버터플라이 매수죠. 그리고 이제 이 버터플라이의 이런 모양에서 실제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만기 손익곡선 보고 이름을 그린다 그랬죠. 콘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콘돌도 마찬가지인데요. 콘돌 쪽 한번 볼까요? 콘돌 그림을 보면 지금 이걸 지우고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콘돌, 우선 그 콘돌이라는 이 새는 그 독수리하고 유사하게 좀 생긴 부분도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안데스 산맥 쪽에 사는 콘돌을 뭐 안데스 콘돌이라고 부르고,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콘돌을 뭐 캘리포니아 콘돌이라고 한답니다. 기본적으로 독수리처럼 맹금류고요. 날개 길이가 3m. 다시 말해서 굉장히 큰 새예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검은색이고, 모양새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목둘레 짧은 흰색의 깃털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목도리 한 것처럼 이 머리통 부분하고 목 부분은 털이 없이 벗겨져 있는데요. 검붉은색이고, 이 부분의 색이 변하면서 감정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뭐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생겼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새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이렇게 보면 날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날개가. 그리고 날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등 날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버터플라이의 차이점은, 버터플라이는 이렇게 생기죠. 만기 모양이. 근데 이제 콘돌은 이런 식입니다. 날개에서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이다. 콘돌이 날개를 쫙 펼치고 비상하는 그런 모습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갖고, 콘돌 포지션은 이렇게 보통 그려요. 실제로 그럼 콘돌 포지션의 만기 손익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본적으로 콜로 콘돌을 만들어서 매수했을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자, 풋으로 콘돌 매수했을 때 똑같습니다. 매도는요 똑같죠. 날개. 자, 기본적으로 해서 콘돌을 매수했다 그러면, 자, 변폭이 좁을 때 수익이 나죠. 대신 이 모양이 여기가 잘리죠. 꼭지점이 삼각이 아니라 평평하다는 얘기입니다. 행사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그렇다면은 기본적인 일반 버터플라이 매수를 할 때는 안쪽에 있는 중간 가격을 2개를 매도치고 바깥쪽에 내가와 외가 쪽으로 한 계약씩 매수해 주는 게 콜 버터플라이였습니다. 보시겠어요? 콜 풋이고요. 콜 버터플라이 매수를 하면 2계약을 매수하고, 이보다 더 내가 쪽에 있는 거 한 계약을 매수해 주고, 더 바깥쪽에 있는 외가를 매수해 주면서 꼭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변동성 매도 전술이 버터플라이 매수거든요. 그리고 차이는 행사가 2개를 매도해주고, 이거
두 계약이 아니라 한 계약씩 예, 두 종류를 매도해주고 그 바깥의 것을 하나씩 매수해주는. 이 역시 이제 보게 되면 이 구간이 좀 넓어지게 돼요. 예, 콘돌로 구성하게 되면 실제로 버터플라이보다 예, 콘돌 구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콜로 콘돌을 매수하든 예, 여기서 보든 풋도 마찬가지거든요. 풋으로 예, 콘돌을 매수해주든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예, 변동성 매도 포지션 그다음에 콘돌을 뒤집어주면 됩니다. 이거를 예, 뒤집어주면 포지션이 예, 매도가 되겠죠. 자, 콘돌 포지션이든 버터플라이 포지션이든 매도하게 되면 이건 변동성 확대 전략입니다. 역시 월물 초에 전략을 이렇게 취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손실 구간이 좀 넓어져요. 콘도 이 구간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깊이는 작아지는. 다시 말하면 예, 이런 어떤 포지션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아이언 버터플라이, 아이언 콘도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이언은 아이런이에요. 아이런, 철. 견고하다라는 뜻, 쇠는. 그런 뜻에서 콜과 풋으로 이제 그 포지션을 구성해 줬을 때 좀 견고한 모습의 그런 이제 포지션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포지션을 이제 아이언 콘돌, 네, 아이언 콘돌 매수, 아이언 콘돌. 자,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이언 버터플라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콜과 풋을 네, 자, 활용해서 동일한 그 그래프를 만들어내죠. 아이언 버터플라이 매수해 줄 때는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장중에 많이 해보게 되는 포지션입니다. 비싼 옵션을 매도치고 네, 싼 옵션을 네, 매수해 주게 되면 아이언 버터플라이 매수가 되죠. 아이언 버터플라이 매도는 네, 좀 싼 거를 매도치고 비싼 거를 매수해 주는 네, 그게 아이언 버터플라이 매도가 되는 것처럼 콘돌도 콜 옵션과 풋 옵션을 같이 사용해서 만들어주는 포지션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걸 아이언 콘돌, 아이언 콘돌 매수, 아이언 콘돌 매도인데 아이언 콘돌 매수 포지션은 변동성 매도 포지션인데 역시 꼭지가 잘린다는 부분에서는 이 행사가가 매도 치는 행사가가 스트레들 매도가 아니라 스트랭글 매도로 간다는 점에 차이가 있어요. 3.00, 5.8. 그죠? 다르죠, 행사가가. 그리고, 네.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언 콘돌로 이제 매수해주는 경우들이, 이제 실제로는 더 많겠죠. 아이언 콘돌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인 아이언 콘돌 매수보다 거트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실제로 아이언 콘돌 포지션을 구성하면서는 기본적인 아이언 콘돌 포지션보다는 거트 아이언을 취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거트가 영어로 GUT인데요. 거트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뭔가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갈게요. 거트는 기본적으로 그 짐승의 내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배드민턴 라켓에 보면은 줄 있죠. 배드민턴 라켓의 그 가운데 이렇게 또는 테니스 라켓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겉에 종류가 많은데 처음에 이 테니스채나 배드민턴채를 만들 때 짐승의 내장을 꼭 꼬아가지고 탄탄하게 만들어갖고 그 채에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겉트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장이 의미하는 부분은 그 생명체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내면의 어떤 이런 부분에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랭글을 얘기할 때 거트 스트랭글이라 그러면 그 보통 일반적으로 거트 했을 때 1.0, 1.0짜리는 이제 외과로 취급하는 일반 스트랭글인데 내과격 옵션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거트 스트랭글이라 그러거든요. 그 비효율적이었던 것처럼 아이언 콘돌이라는 전체적인 포지션을 놓고 보면요. 이제 거트 아이언은 이 옵션을 치고 있는 그 내부의 가격을 갖다가 취급한다 해서 거트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혼돈을 가지지 마시고요. 아이언 콘돌 매수와 거트 아이언 콘돌을 매수해주면 이 부분이 델타나 감마 세타 베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일자로 동일하게 구성한 건데요. 거트 아이언 콘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격 차이가 뭐가 있냐면 행사 가격이 작죠. 예. 전체 포지션을 보기 때문에 내면 쪽에 있다 해서 거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겉 아이언 콘돌로 매수를 하게 되면, 자, 양매수로 해칭해 줍니다. 이렇게 해칭해 줄 수 있는 걸 비싼 걸 매도치고 싼 걸 매수해 주는 게 일반적인 아이언 콘돌이거든요. 비싸잖아요. 그죠? 요거보다 가격 조건들이 작게 잡는 게 겉이에요. 겉 아이언 콘돌이에요. 뒤집으면 겉 아이언 콘돌 매도가 되겠죠. 뒤집으면 겉 아이언 콘돌 매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거는 겉 아이언으로 다 하게 됩니다. 굳이 비싼 걸로 유동성 적은 옵션을 취급을 하면서 수수료 많이 내고 진입과 청산에 슬리피지를 많이 부담하면서 거래 어려움을 겪고 수수료를 많이 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옵션 가격이 조금 싼 거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요거보다도 더 가격이 낮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돼요.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는 거래할 때. 주요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버터플라이, 아이언 버터플라이와 차이가 나는 거는 평평해진다는 거. 요거는 이제 스트레들과 스트랭글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들 양매도 친 것을 스트랭글 양매수로 해칭을 해주면, 자, 그거는, 아이언 버터플라이 매수가 되고, 스트레드 매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스트랭글 매도를 또 더 외가의 스트랭글 매수로 해칭해주면, 요거죠. 겉 아이언 콘돌 매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옵션의 본질 강의 지금 8번째 강의는 보여드리는 정도에서 제가 매듭을 지려고 하는 게 기초 강의거든요.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포지션의 이름 때문에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너무 번잡해 하지 마시고 차분히 이런 포지션이구나 라는 것 이해 정도만 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중요하다 강조하고 싶지는 않고요. 옵션 행사가만으로도 이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콜옵션만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콜옵션으로만 만들어내면 콜콘돌 매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풋으로만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풋옵션만으로도 이거 저 아이언이네요. 죄송합니다. 풋옵션만으로도 콘돌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콜콘돌 매수, 풋콘돌 매수. 자, 한번 보세요. 자, 기본 포지션입니다. 콘돌이라고 얘기하는. 어려워하실 거 하나도 없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쓰는 거는 아이언 콘돌 포지션으로 전술적 접근을 많이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겉 아이언 콘돌 매수로 접근을 합니다. 주로 이제 이 가격도 좀 비쌉니다. 사실은 좀 비싼데 그러나 이제 변동성 매도할 때 3점대 정도는 매도를 칩니다. 보통 3.2점대 매도를 치고 1점대 혹은 0점대짜리로 매수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겉 아이언 형태로 접근을 하고요. 근데 오버 포지셔닝을 하시는 분들은 일중 거래에는 그렇게 접근하지만 오버 포지셔너들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의 거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월물 초에 이 정도로 접근하면서 자신의 수익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강의 내용에 대한 오늘 지금 콘돌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포지션은 다 공부를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포지션 전술 개념으로 하게 될 때 여기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레이쇼의 응용 전략들이 있어요. 레이쇼의 응용 전략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시걸 포지션도 있고 이 포지션을요. 여기를 다 끊어줄 수도 있어요. 여기를 끊어주고 요 수익 구간을 더 넓혀주는. 자, 다시 말하면 시걸 포지션을 자, 레이쇼의 최종 부분인데요.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냐면 요거는 이제 중국 강의 갈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걸 더 넓혀서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요 부분을 잘라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즉 이 수익 구간이 넓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을 응용하냐면 참고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보통 이제 콜레이쇼와 풋레이쇼를
이제 콜 레이저가 오른쪽 날개잖아요. 콜 레이저가 오른쪽 날개인데 이런 식으로 자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또 엑스마스 트리 매수라고 하는데 엑스마스 트리 매수라고 부르는 포지션이거든요.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찌그러지게 그려지면은 그죠? 이게 뭐가 됩니까? 그죠? 레이쇼잖아요. 레이쇼, 옵션 레이쇼. 콜 레이쇼죠. 근데 이거를 콜, 엑세스 트리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런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오른쪽 날개를 이렇게 펴고 왼쪽 날개는 이렇게 핍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죠. 그럼 아까 봤었던 포지션과 지금 봤던 포지션을 섞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제가 그림 그렸었던 잘리죠. 여기가 잘리고 여기 구간은 넓어지는 그런 형태로 포지션을 변경할 수도 있다. 굉장히 이제 이게 그 합성의 매력이거든요. 오버 포지셔너로서 거래를 한다면 그런 형태. 요거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그 매도하는 옵션을 행사가를 바꾸는 겁니다. 행사가를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로 가져가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릭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진입 가격에서의 이 가격 위치에 따라서 이익과 손실이 나는 어떤 자리들이 바뀌게 돼요.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아주 내부적으로 공부하는 단계가 됐을 때 이런 부분을 공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이제 포지션만 보면 대충 만기 그래프가 어느 정도 딱 그려진다라는 그 정도 단계까지 가서 거래하는 트레이더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몰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이 정도만 안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그 옵션의 본질 강의하면서 포지션 전술에서 설명드리는 버터플라이, 콘돌, 기본 포지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아이언 버터플라이에 대한 이해, 아이언 콘돌에 대한 이해, 이 정도 이해를 한다면 향후 쓸 수 있는 그 포지션 전술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포지션이다 라는 거를 익혀두시고 시장에서 거래할 때 과연 어떻게 거래할 것이냐. 많이 쓰는 부분은 아이언 버터플라이보다 아이언 콘돌, 겉 아이언 콘돌 쪽으로 콘돌 포지션 중에 아이언 콘돌보다 겉 아이언 쪽을 더 많이 씁니다. 겉 아이언 콘돌 매수가 변동성 매도 포지션 중에 우리가 가장 흔히 오버 포지셔너들이 가장 많이 겉 아이언 콘돌 매수인지도 모르고 오버하는 포지션들이에요. 양매도 잡고 있다가 스트랭글로 양매도 하고 있다가 그보다 더 싼 이제 외가 쪽으로 해칭해지면서 위아래로 크게 변했을 때 손실을 한정시켜주는 거죠. 손실을 한정시켜주면서 오버시킬 때 겉 아이언 콘돌 매수 포지션으로 대부분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기면서 자신이 잡은 포지션이 겉 아이언 콘돌 매수라는 걸 이런 쪽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르는 것뿐이지 그렇게 거래하시는 분들이 겉 아이언 콘돌 매수라는 전술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 아이언 콘돌이다 라는 포지션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다. 변동성 매도 전략으로 장중에 취해서 가다가 오버할 때 크게 변동이 나오는 불확실성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해칭해주고 오버하는 전술이다. 이제 이런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장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중 거래자는. 그리고 이제 오버 거래를 하게 되면 레이쇼 포지션을 이제 C걸로 바꿔야 되고 레이쇼 포지션을 엑스마스 트리 포지션으로 변형 거래를 많이 해요. 자, 레이쇼는 옵션 비율을 종류를 바꾸는 거잖아요. 1대2, 1대3. 근데 매도치는 그 3을 3개나 2개의 그 옵션 매도 포지션을 행사가를 바꿔가면서 좀 다르게 하면서 수익 부분을 조금 덜 가져가면서도 이익이 되는 구간을 더 넓힐 수 있는 전략이에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면서 안정성을 더 취할 수 있는 실제로 이 시걸 포지션 같은 경우에
이 시걸 포지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이 부분을 자르게 되면 매도의 종류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다양해지면서 여기가 이제 꼬다리가 평평해지면서 구간이 더 넓어지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 꼬다리가 넓어지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로 거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포지션을 그 위치가 바뀔 때마다 하나하나씩 쌓아나갑니다. 쌓아나가면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거래를 해나가는 부분이 진정한 합성 거래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포지션 전술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버터플라이에 이어서 콘돌 포지션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이 정도로 본인의 그 포지션 전술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를 해두시고,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들을 전 강의였던 버터플라이 강의와 콘돌 강의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충분히 포지션 전술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부분은 습득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 강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옵션의 본질 강의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옵션의 기초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 강의 내용은 예상하실 겁니다. 지금 이제 그릭스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릭스 강의, 옵션 그릭스 강의를 하면서 그릭스에 대한 개념 이해, 그리고 포지션 그릭스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전체 포지션의 델타가 어떻고, 감마가 어떻고, 세타가 어떻고, 메가가 어떻다. 이 정도 공부가 되게 되면 그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럼 포지션 그릭스 강의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포지션 전술에 대한 전술편이죠. 금방 강의 내용은 주제는 콘돌이었고요. 자, 이상으로 옵션의 본질 강의 콘돌을 주제로 해서 진행했던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